3시간 반이 넘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다 계시네요. 예, 아무튼 뭐 상당히 핫한 이슈고 또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도 다 핫한 분들 같습니다. 거의 꼼짝도 안 하고 다 열심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오늘 그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한번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셨던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또 남아 계셔서 지금 패널 토의에 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제가 수시로 지금 질문 달라고 했는데 질문 또 하셔도 되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냐면 지금 저희가 원래 6시에 끝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은 제가 지키려고 하고요. 일단 그 발표자분들께서 발표하시는 사이사이에 질문을 좀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들 좀 계속 좀 정리를 했는데 그 질문들 내용을 제가 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면은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추가적으로 좀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발표하신 분들 간에 추가적인 질문 그 다음에 끝으로 오늘 전체적인 요 컬러큐움 세미나에 대한 소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남겨주신 질문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질문이 전체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이 메타버스라는 그런 공간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메타버스에서 하는 건가라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메타버스는 결국 우리 현실에서 같은 경험을 하려고 만들었다면 그러면 메타버스 안에서의 아바타나 또는 또 새로운 자아인 나는 뭘 해야 되죠? 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고요. 근데 오늘 똑같이 얘기를 들으셨는데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어, 메타버스는 현실에서 가질 수 없는 거를 경험하는 데가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메타버스가 현실,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하신 분하고 반대의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메타버스 내에서의 그런 경험은 우리 현실 세계하고의 경험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게 좋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섞어서 보면은 관광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일상과는 다른 조금 초월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상당히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메타버스가 보편화되고 또 일상이 되면 오히려 현상이 현실이 더 일상이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메타버스와 현실의 어떤 각각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서대로 한번 쭉 좀 한번 말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철모 교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학장님이 질문을 어렵게 꼬아갖고 질문해갖고 못 알아듣겠어요. 어찌됐든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관광 여행 좋아하니까 유일하게 메타버스가 보완해서 관광을 더 촉진시키는 비즈니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호텔, 레스토랑 뭐 쭉 있지 않습니까? 서플라이어들이. 호텔은 이미 이제 2D에서도 충분히 다 부킹까지 하니까 그런 게 더 발전이 돼서 3D로 갈 것 같고요. 관광이라는 건 사실 뭐 저도 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촉감과 이 보는 것 이상의 그런 감각 기관들이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가 컴플멘터리 보완제로서 또는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계속 할 거고 우리가 거기서 느낀 걸 갖고 reconnect to real world로 돌아와서 이 관광을 더 자세하게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관광 TV 같은 거 보면 저기 가고 싶다라는 그 욕망과 욕구가 바로 생기잖아요. 그럼 3D는 분명히 그렇게 안 될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썼지만 임계점이 넘어가면 테크놀로지가 그 역할을 넘어서는 시점에 오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여행은 몸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지금 제가 질문을 되게 어렵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떡같이 질문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구 교수님께서 아주 찰떡같이 대답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 결국은 뭐 지금 왜 그러냐면 질문한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질문한 걸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이해하신 대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한상기 대표님 좀 의견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의견 주시기 전에 구철모 교수님께서 왜 책방 하시냐고 먼저 좀 물어보셔서 왜 책방 하시는지에 이어서 의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방은요, 제가 그 지식인의 살롱을 만들고 싶어서 5년 됐습니다. 2월 1일이 5년이 지나는 지점이라서 어딘지 알려주세요. 강남구청역 옆에 있는 책과 얽힘이라는 곳입니다. 양자역학의 얽힘을 갖고 이름을 만들었고요. 과학기술 전문 책방이고요. 인문사회하고 예.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항상 있지 않으니까 오시기 전에 연락을 먼저 주셔야 됩니다. 다른 일정이 있으면 그냥 닫아놓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연결해서. 주인 마음대로 여는 책방입니다. 그리고 관광은 저는 그 굉장히 개인적인 방향에 따라 개인적인 취향이나 경험에 의해서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 저희 주변에 IT 하는 사람들도 메타버스를 갖고선 현실과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느끼고 경험해야지만 메타버스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거는 좀 서로의 논쟁이라도 자기 스탠스가 다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캐나다고 일본에서도 살았고 또 여행을 굉장히 즐겨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겪었던 경험으로는 와닿는 거는 가봤던 곳을 이걸 통해서 갔던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안 가본 곳을 가는 것보다는 내가 가봤던 경험이 있고 기억이 있던 장소를 다시 가보면 제가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도쿄도 가보니까 아 저기 내가 이렇게 기억이 되살아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제가 가장 즐기는 컨텐츠는 우주여행이에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경험할 수 없었던 공간을 그 스케일을 겪어볼 때 진짜로 느낌이 너무너무 달라요. 지구 밖에서 지구를 쳐다보고 태양을 가까이 가서 봤을 때 그 나사의 많은 컨텐츠나 이런 걸 갖고서 만든 것들이 있고 그 오큘러스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오큘러스 스튜디오에서도 굉장히 고급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거기에서 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우주의 탄생, 빅뱅과 그다음에 은하계, 그다음에 태양계에 관한 컨텐츠예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스케일이 다른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어떤 교수님은 명상을 얘기하셨고 그렇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게 훨씬 더 느낌이 좋았고요. 우주 밖에서 지구를 한번 봐보세요. 그 스케일에 대해서 굉장히 느낌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가본 데를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런 경우는 저 같은 것도 바이커로스가 굉장히 좋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가봤던 곳을 다시 방문해서 나의 기억을 되살리고 그런 것을 느낄 때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더 와닿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익스피리언스를 아까 제가 제일 강조했고 그것이 소셜리 커넥티드 되게 어떻게 만들 건가 다른 사람을 같이 안에서 만나야 돼요. 이게 혼자 쓰고 혼자 돌아다니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에 같이 어울리니까 저커버그도 계속 데모할 때 파리에 있는 친구가 자기를 불러들이고 거기서 같이 사진 찍고 이런 모습을 얘기하지 혼자 돌아다니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네네.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뭐 개인차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면이 오히려 더 이 가능성을 더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대표님 그 우주 관광에 대한 그런 거는 진짜 연구에서도 실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로 안 가본 데니까. 네, 그게 그냥 영상으로 TV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네. ISS 방문하는 그 앱이 있는데 공간에서 그 내 발바닥이 다 까맣게 없는 공간에 떠 있는 모습 그 몰입됐을 때 느낌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 같아요. 문제는 AR 글래스가 이제 발전되면은 현장에 가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다른 데이터 컨텐츠를 볼 수도 있겠죠. 중첩돼서 로마에 가서 그러니까 콜로세움이 완성되어 있는 모습 같은 것들 로마 시대 때 그런 건 좀 이제 이루어지면은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뭔가 감사합니다. 스페이스 투어리즘에 이걸 적용하면 되겠네요. 스페이스. 네. 예. 이어서 홍 대표님. 예. 예,
뭐 저도 우주여행 가고 싶은데요. 그 아까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우주여행을 가는 게 스마트 관광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참, 이게 우주여행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생각할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는 것도 이제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고, 또, 저는 사실은 페이스북에서 메타를, 얘기 나오기 전에 예전에 이제 360을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도입을 하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야, 여기 이 막 주크버그 머리 좋네라고 생각했던 게, 이 사람이 소셜로 개인이 했던 경험들을 1인칭으로 360을 찍은 걸 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이 써서 한다면 그 사람이 관광에서 경험했던 걸 주는, 와, 이거 아직 토탈리콜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저걸 가지고 이제 소셜로 가겠네라고 해서 텍스트 사진에서 뭔가 그런 것으로 소셜로 했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확 뛰어넘어서 지금 3D 기반으로 가가지고, 야, 돈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뭐냐면,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소셜한 연결들이 저는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같고, 그래서 뭐 제가 했던 그런 사업에서도 경험을 해보면, 뭐 박물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큐레이터하고의 만남들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서 뭔가 전문가 얘기 들으면 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시간 기다려 맞추기도 힘든데, 그거를 뭐 원격으로 하기도 하고, 큐레이터가 뭐 지금 비대면 상황에서는 큐레이터가 실제로 홀로렌즈를 쓰고 현장에서 하고 있고, 사람들 메타버스 가상을 감상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시공간으로 분절되어 있는 것들을 끊기는 것들을 연결해 주는 게 결국 메타버스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현실과 다른 경험일 수도, 현실과 같은 경험일 수도 있지만, 거기서 못하는 건 시간적인 어떤 분절들을 연결해 주는 게 메타버스의 가능성이지 않을까. 그래서 스마트 관광에서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존의 스마트 관광이 공간적으로 분절된 것들을 뭔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스마트하게 해결했다면, 시간적으로 서로 이제 타이밍이 안 맞는 것들을 또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공간 연결의 어떤 가능성들이 스마트 관광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네네. 홍 대표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관련돼서 더 붙여도 될까요? 네네. 예, 뭐 제가 이 메타버스 강의를 2010년도에 카이스트 교수할 때도 제가 했었었는데, 경험의 공유라고 하는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듣고선 관광을 누군가가 경험했던 거를 컨텐츠를 팔아서 그거를 자기가 또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했던 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전에 나왔던 99년에 나왔던 크로넨버그 감독의 익지스탄스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게 있었는데, 스퀴드라는 걸 머리에다 꽂고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메타버스, 이게 우리가 관광을 이용하는데 남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피렌체를 돌아다녔던 그 코스대로 돌아다니는 거를 올리면 누군가 그걸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도 스마트 관광에서는 저는 고려해 볼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교수님이 도시 공간이 디지털 환경에서 재구성되고 또 관광 상품화까지 발전되는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런 거 질문하셨는데, 지금 한 대표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가늠하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문성균 팀장님 계신가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이동 네네. 중이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혹시 의견 네. 있으시면. 네. 일단 저는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스마트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메타버스에서 가장 개인적인 게 상품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화계에서 되게 유명한 감독님께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VR이나 XR에 대한 이 메타버스 세계를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를 다시 만난다든지, 또는 나의 죽은 아내, 또 내가 어릴 때 뭐 아파서 잃어버렸던 나의 뭐 아들들, 또는 나의 반려견, 이런 부분처럼 이제는 관광이라는 것도 개인의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추억이나 그 사람이 향유했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콘텐츠화 시켜서
어떻게 보면 관광을 시켜주는 부분으로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었습니다. 왜냐면 시공간이 초월되는 순간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로마로도 갈 수 있고 가보지 않았던 우주 공간으로도 가볼 수는 있지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이 이제 자연스러워졌을 때 결국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 거는 가장 내적인 부분이고 가장 개인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 한 명의 개인을 위해서 그런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현실적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를 컨설팅 해주고 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되게 엄청나게 존경하는 위인이었고 또는 팬덤이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더 알고 더 깊숙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개인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네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김태경 교수님, 예, 지금 여기 이혜린 씨가 질문한 내용 중에 관광지를 선택할 때 메타버스만이 제공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예, 그 답변 섞어서 김 교수님 의견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희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위험하지 않으면 다 놀이라고. 저희가 총알을 안 맞으니까 전쟁 놀이를 게임에서 하는 거거든요. 관광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 그래요. 메타버스 쪽에서 관광을 한다는 거는 위험성을 배제한 놀이는 다 메타버스 안에서는 저는 관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주에 가는 것도 저희 사실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위험이라는 게 신체적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경제적 위험까지 다 포함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런 그 제약을 뛰어넘는 것들이 사실은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또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거나 이런 것도 다 제약을 뛰어넘는 거라서 스마트 관광에서 어떤 관광 도시에서 어떤 게 관광 대상이 될까 메타버스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하늘을 날아서 저희 그 도시 전체를 조망한다든가 또는 저희가 낮과 밤의 시간을 바꾼다든가 이러한 그 제약들을 뛰어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일단 초보적인 형태로는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저는 사실 큐레이션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내해 주는 거.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이 저에게 원하는 시간대에 어떤 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저희 안내해 주는. 예를 들면 제가 지하철을 타고 싶은데 한국 지하철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그 나라 사람이 나와서 또 인종이나 뭐 언어나 이런 것들을 다 매칭을 시켜야 되겠죠. 개인적으로 나와서 큐레이션을 해준다 그러면 훌륭한 저는 그 사전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저희가 못 가는 곳을 데려다 주는 거잖아요. 지하철을 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소를 지하철만 타면 되는 거니까 그 지하철을 탄다라고 하는 그 링크를 메타버스로 이어서 그 사람이 실제 관광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전체로 그 디지털 세계로 뛰어들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관광을 할 때 여러 가지 제약점을 건너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네이블러로서 메타버스가 관광에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김태경 교수님 원래 관광 문외한이셨는데 저 연구소에 전혀 오셔서 모르죠. 상당히 뭐 위협받고 있어요. 철학까지 구철 보수급이 되신 것 같아요. 주워 듣고 있습니다. 막 쏙쏙 꽂히는 단어를 막 써갖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잡혀먹힐 것 같은데. 예전에 되게 어려운 얘기 많이 하셨는데 기술 얘기만 하다가 요즘은 조금 이해가 되는 얘기를 하셔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위협을 당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끝으로 박주환 대표님 그 의견 주시기 전에 유클리드 소프트가 뭐 하는 회사냐고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회사 소개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의견 간단하게 저희 이제 끝날 때가 다 돼서 네. 간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유클리드 소프트는 그 빅데이터 분석과 그 AI 그 데이터 및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그 가치를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이 모델만 만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거기서 만든 가치를 사용자한테 전달해서 사용자가 그것을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사실 지금 관광 지금 저도 이걸 조사하면서 느낀 게 그런 어떤 정신이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그 메타버스의 그 세계를 유발 하라리의 그 호모 사피엔스에 보면 결국 사람들은 그 상상의 질서, 스토리에 의해 가지고 설득이 되고 거기에 또 매력을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상상의 공간들이에요. 그 공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제공하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떤 그 공간 시공의 제약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현실을 대체한다? 그것이 나의 어떤 삶을 바꾼다. 이렇게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상의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의 세계가 더 풍성해지는 어떤 그런 매개의 미디어의 역할이 지금은 맞다고 보고, 나중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뉴럴 링크라든지 아니면 매트릭스에서 뒤에 이렇게 신경망에 꽂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세계가 왔을 때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정의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마트 관광 안에서 그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고 그것들을 개인화된 경험들이 이렇게 즐기고 그 즐긴 것을 또 현실에 연결하고 그 사람들의 지갑을 열어주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멀티 그 감각기관, 감각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한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요. 혹시 우리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참여하신 분 중에 질문 거의 제가 이제 여쭤봐서 제가 보니까 지금 뭐 교수님들도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홍성남 교수님 몽골이신가요? 아니에요? 성남의 성남. 성남. 아니에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소감 좀 한번 말씀하시죠.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줌 참여했는데요. 저는 지금 사회복지를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메타버스를 오늘 이렇게 문외한으로 있다가 듣고 나서 저는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런 이렇게 구상을 하시면 저는 장애인이나 시니어를 대상으로 그게 막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와 잘 연결해서 사회복지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잘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잘 몰라서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 공부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메일을 좀 보내도 양해를 좀 부탁하고 잘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박효연 교수님도 들어오셨네요. 이번에 전남대로 가시죠. 오케이. 국립대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효연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관광 안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전공을 나누자면 전 마이스 전공이라서 또 마이스도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어서 뭐 거의 모든 지자체와 정부가 마이스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재수립하는 단계인데 마이스 쪽에서도 사실 메타버스 뭐 오늘 얘기 많이 해주신 디지털 트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좀 실제적으로 구현이 될까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트렌드처럼 모든 계획에 지금 메타버스와 모든 행사에 뭐 하이브리드 이런 얘기를 하면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들어가곤 있는데 실제로 서울에서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효과나 또 많이 오늘 얘기해 주셨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좀 와닿는 게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참가자 경험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실행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아이디어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북경이공대 지금 이선영 교수님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상해 계신 거죠, 지금? 네네, 저는 북경이공대에 있다가 지금 방학이라 상해에 와 있고요. 오늘 너무 좋은 세미나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중국의 메타버스도 아주 지금
화랑인데요. 그 주식 시장에서 이제 꺼지지 않는 쪽이 메타버스 쪽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핫 이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텐센트에서 이제 인프라 쪽에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했어요.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텐센트에서 이제 미국 기업들, 오픽 게임즈나 그다음에 뭐 스냅 이런 쪽에 그 주식을 엄청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사실 뭐 에픽 게임스 같은 경우 40% 이상의 자산을 텐센트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중국의 전략은 인프라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콘텐츠로 가는 건데 사실 콘텐츠는 좀 약간 취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바이두에서 실황이라는 콘텐츠도 만들고 각 지자체들도 60조나 메타버스 산업에 투자를 전격적으로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작년 겨울부터. 가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쏟아붓기 시작했죠. 그래서 가히 이제 핫한 키워드가 메타버스다라는 게 중국에서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소시팅이시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한상기 대표님 혹시 이 질문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아까 제가 발표 끝나고 바로 올리셨던 것 같은데 그 AR과 XR과 그다음에 몰입형과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해질 거냐라고. 아니, 그 질문 아닙니다. 지금 끝에 지금 다시 올라온 게 있는데요. 제가 알지 못해요. ASF. 김도현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오늘 포럼을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디지털 트윈 기반인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간의 동기화와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 외에 새롭게 메타버스를 정의할 수 있는 요소 혹은 기존의 ASF가 개념 정리한 것 외에 새로운 차원 혹은 레이어로 정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지요? 뭐 이런 질문이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ASF 메타버스 정의는 왜 사각형으로 내동분해서 라이프 로깅, AR,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과 해당되는 거, 그다음에 VR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2007년인가 이게 아마 그때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만들었는데 아직도 많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걸 다시 찾아보려고 하다가 질문의 뒷부분을 못 읽었는데 기존의 ASF가 개념 정리하는 왜 새로운 차원 레이어로 정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지요라고 했을 때 아직은 그게 워낙 그 포괄적인 걸 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메타버스 얘기할 때 라이프 로깅을 별로 얘기를 안 하죠.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틱톡이나 이런 것도 메타버스의 일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거기서는 근데 이제 이 애틀란틱에 이런 칼럼이 실린 적이 있어요. 뉴욕타임즈였나 애틀란틱이었나. 근데 우리가 가장 몰입하고 가장 그 메타버스적인 거를 느꼈을 때는 책을 읽을 때였다. 근데 책을 읽으면서 무한한 상상을 하고 있고 그 공간에 내가 들어갔던 느낌이 몰입했던 것만큼 아직은 못 만들어주고 있다. 어떠한 기술도.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북경 얘기하셨는데 요새 그 삼체라는 SF 소설 있잖아요. 1, 2, 3편. 거기도 보면은 시뮬레이티드 월드도 나오죠. 삼체 세계. 그게 나오는데 그러한 거보다도 우리는 그 책을 읽으면서 더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상력이 여기에 그 연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ASF의 그 클래시피케이션은 지금 아직도 유효한데 지금 주신 그 질문은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거를 넘어서는 건 찾지 못했어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제가 쭉 보니까 여기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에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고 버틀랜드 러셀이 이런 말을 써요. 상상력이 현재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되고 국한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교수님들 쭉 인사시키면서 이분 빼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서 홍콩에서 지금 홍콩 폴리텍의 이한나 교수님 들어와 계시거든요. 예, 빠르게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마무리하게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게 또 제가 좀 무지하게 메타버스 이 세미나를 덤덤하게 들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저희 소셜 사이언스나 어떤 관광계 연구는
인간에 대한 연구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어떤 충족을 줄 것인가, 어떤 만족감을 줄 것인가, 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고 메타버스를 대하면서 아주 풀리지 않는 어떤 큰 덩어리였는데 오늘 사실 들으면서 그 욕구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것에 제가 조금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경험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걸 따라가다 보면 어떤 좀 대안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저희 아까 이제 물론 기술들이 정말 세상을 가깝게도 만들고 또 확장도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줌을 이용해서 정말 제가 보기 이런 게 뭐 메타버스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 그 예상된 시간 조금 초과를 했습니다만 아무튼 뭐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6분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또 끝까지 남아 계신 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스마트 관광 도시와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세미나고 앞으로 또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몇 번 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행될 때마다 또 여러분들께 제가 공지를 하고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저희가 편집을 통해서 그 동의하신 분들 그 강연은 유튜브에 또 올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또 저희 스마트 관광 연구소 홈페이지에 다양한 자료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또 들어와서 보시면은 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마이크를 다시 우리 정희정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사분들의 패널 토의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스마트 관광과 메타버스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스마트 관광 도시와 메타버스 관광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해 주신 연사분들과 함께 자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로 평가 좀 해주세요. 그리고 평가하고 또 많은 입소문 내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돈 벌어다가 이렇게 좋은 강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